지금 시장에서는요, 돈 버는 사람만 벌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한주식연구소에서는 집중적으로 배터리 관련주들 매수를 해서 수익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보세요. 에코프로 1000%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1000% 달성하고 우리는 매도를 했죠. 이제 배터리 쪽은 기존에 급등했던 종목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급등하는데 이어서 EM플러스도 수익률 200% 육박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어플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구산업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3월 28일에는 직접 파동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급등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5번 파동 남았습니다. 한 방 더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장에 이렇게 10% 넘는 장대 양봉 수익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DI는 3월 27일 날 말씀드렸는데 여기죠. 이 자리는 누가 봐도 공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돈 버는 기계가 되실 겁니다. 이러고 나서 곧바로 5번 파동 나오고 나서 슈팅 30% 가까운 수익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수익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를 꼭 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요 강한주식 추천주를 반드시 보시는 겁니다.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만 만든 어플로서 다른 쪽에는 이 어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드시라는 거죠. 수익들 얼마나 납니까? 에코프로 1000%에 이어서 200% EM플러스도 나오고 이구산업, DI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모조리 여기에 걸린다. 그래서 이 어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야 된다.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강한주식연구소 채널에 들어오셔서요. 제 영상에 설명란에 링크 걸려 있고요. 여기 없다라고 한다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누구나 설치하실 수가 있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수익들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증시 흐름들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수요일이죠.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PI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얼마 나왔습니까? 5.0%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YOY 효과를 통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세부 항목과 MOM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1%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3.5% 많이 빠졌죠. 중고차 가격도 0.9% 빠지면서 얘네 둘이 해준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쉘터도 좀 빠졌고요.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수요일날 저녁에 급락을 했던 것들은 이것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빠져서 3월달에 영향을 줬는데 이거 반영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가 튀기 전의 수치라고요. 그리고 요 중고차도요. 만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 그러면 4월 달에 CPI는 어렵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지수가 급락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제죠. 목요일 저녁에 미국에서 PPI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통상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더 선행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MOM으로 따져서 0.1% 지난달 대비해서 오히려 생산자 물가는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2020년 4월 제 기억으로는 4월이에요. 4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YOY로 따지면 지난달에 4.8% 상승을 3.4%가 나왔고 근원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헤드라인 쪽도 역시나 크게 내려왔습니다. 4.9%에서 2.7%로 내려왔고요. 헤드라인 MOM도 0.0%에서 0.5% 하락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PPI가 빠졌다. 그러면 CPI를 발표하면서 4월달 CPI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을 뭐가 지웠다? 이 PPI가 지워버리면서 지수가 랠리가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한국, 원화, 그 다음에 위안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요 세 개를 비교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파란색입니다. 요렇게 먼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2선까지 내려왔었는데 원화는 그 중간에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까? 고점에서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고요? 이것은 위안화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완전 급락해서 101선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화도 여기에 동조하면서 오늘 장중에 1,300원을 이탈하는 흐름도 한번 나왔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하면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4월 셋째 주 주요 증시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요, 독일 하노버에서 국제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박람회인데 이 박람회는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딱히 뭔가 하나의 테마가 정해지지를 않습니다. 런던 클린뷰티 박람회도 있고요. 이날 미국에서는 뉴욕의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스페이스X의 테마주들 당연히 우주항공 테마죠. 그런데 여기에 넣지 않는 것은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기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항공국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껴 놓은 거고요. 화요일에는 중국 상하이 모터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것이 뭐냐면 수요일날 미국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전기차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따라붙는 배터리 쪽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터리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 M이 완전 급등을 보였는데 미리 이제 선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 상하이 모터쇼가 진행이 되면은요, 요렇게 가격 싸움이 나올 겁니다. 중국에서 2030년 전기차 3,200만 대 판매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놨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가격 공세 시작을 하면서 BYD까지 저가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전기차 완성차 만드는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있는 거죠. 많이 팔면 팔수록 뭐가 좋다? 배터리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 특히 테슬라에 직접 납품을 하는 업체들의 실적은 되게 좋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 포스코 퓨처엠 수익 실현이 좀 나갔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들 보시면은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70%도 나오고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30%도 나오고, 그리고 많게 나온 분들은 80% 이상, 거의 100% 육박하는 수익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슈가 터지면서 쭉쭉 올라가는 흐름들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까지 급등세를 이끌었던 폐배터리 쪽, 이쪽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극재에서도 LNF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가 상승이 이미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도 바닥에 있는 소외됐던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터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에 테슬라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월드 IT 쇼가 있습니다. WIS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월드 IT 쇼는 월드라는 얘기는 붙였지만 큰 박람회는 아닙니다. 이게 작년 기록을 보면은 한 7개국에서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중소형 박람회다라고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이겁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은 로봇입니다. 최근 들어서 배터리와 반도체, 여기에 이제 바이오까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2달 동안 쉬었던 게 로봇 테마입니다. 이쪽에 모멘텀이 한번 불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급등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로봇 테마가 최근 들어서 쉬면서 눌림목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테마의 가장 대장이고 메가 테마의 선봉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제 2구간부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지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지금 꺼내 들었냐면 자 보세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빠져서 한 번 더 쳤습니다. 그죠? 4번 나왔고요. 5번 나왔고 6번 나왔고 7번 나왔고 8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9번 나오고 지금 10번 올라갔는데 얘가 올라
올라가서 어떻게 됐죠?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이게 다시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7번으로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전에 나왔던 이런 상승이 다시 나오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가를 보면은 아찔하거든요. 아, 내가 미쳤었구나. 이거를 왜 샀지? 라는 생각을 해서 올라오면 매도하겠다는 대기 매도세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량 어떻습니까? 줄었죠? 매도 거래량들 줄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한번 쳐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와요. 차트가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뉴로메카도 역시나 급등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7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SPG 역시 마찬가지고요. 차트 흐름들을 하나씩 보면 SPG도 이렇게 21선 밑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죠. 로보스타 역시나 똑같은 차트 모양입니다. 로보티즈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유진 로봇 7번 만들고 지금 돌려 세우고 있고요. 아진엑스텍 이미 돌려 세워서 가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역시나 이렇게 돌려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UL 로보틱스는 쐈어요. 이미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7번 나오고 나서 전고점 때까지 갔기 때문에 UL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잡으면 안 되죠. T 로보틱스도 역시나 급등세가 나와서 이거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갭상승 뛰었고 여기에 이제 이틀 동안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종목을 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SPG,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단기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은 길게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파동의 후속타가 한번 나왔다가 죽을 거기 때문에 후속타만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내용들을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신다?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제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로봇테마 한번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후 반도체법, 칩스 액트가 승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반도체법, 칩스 액트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후 유럽연합이 반도체 생산 자립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EU 반도체 지원법 세부안을 내주 확정한다. 그게 이제 18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영업기밀에 준하는 정보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요일까지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 뭐 깡패짓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유럽의 지원책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유럽이 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내걸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자, 기사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집행위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에만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EU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첨단이 아닌 반도체 생산 연구 R&D 시설로도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 반도체 업체들 또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유럽과 미국 이쪽 서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서구권의 반도체 업종들은 지식재산권 IP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 또 유럽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생산을 하냐? 대만과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이어왔던 산업 구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급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이게 생산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생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라인 증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EU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EU 회원국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또 누가 받겠습니까? 결국에는 한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미국 여기에서 생산 능력이 검증된 업체들만 수혜를 본다. 그러면 EU는 돈만 지원하고 왕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럽도 NXP, 인피니언과 같은 반도체 팹리스 강자들이 있지만 생산 자립 능력을 확대해야 반도체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제품의 최소 20%를 EU
공장에서 생산한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2021년인데요. 지금 유럽의 반도체 생산량은 9%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2배 이상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유럽은 이 같은 시기에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갔다? 인텔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서구는 대대로 동맹이었습니다. 쪼개졌다가 다시 붙었다고는 하지만 같이 한 편을 계속해서 먹어왔어요. 그런데 얘네가 보기에 대만과 한국과 중국은 뭡니까? 이것은 아시아권이라고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공장을 만드는 것이 누가 좋다? 인텔, 미국 업체가 훨씬 더 선호가 되는 것들이죠.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입장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생산 입장이 적다. 미국과 중국에는 이미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D램은 중국에서 생산량이 40% 50%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는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과 중국은요. 소비국가입니다. 그죠? 반도체 최대 소비국가 중에 탑2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럽은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 공장을 세워서 나오는 이점이 있다?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인텔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 1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투자해요? 한 17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하죠. TSMC는 이거보다 더 투자를 하는데 지난해 인텔은 미국의 400억 달러 투자 발표에 이어서 유럽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아시아 편중 현상 이것을 견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중국이 문제가 되는데요. 중국은 대만도 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뭔가 문제가 돼서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박살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 생산 기지를 확대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생각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미 이제 독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들 독일에 짓고 있는데 첨단 반도체 공장 2개를 세우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에는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산 규모 2배로 늘릴 거고요. 프랑스에는 파운드리 디자인 센터 성립을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역시나 반도체 패키징 시설 세우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슈퍼컴퓨팅 센터, 폴란드에는 반도체 R&D 센터를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그래서 전부 다 분산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이 파운드리 공장 건립을 시작을 했고요. 2030년까지 170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거고요. TSMC 역시나 투자를 50조 했는데 여기에 124조까지 투자를 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디에 투자한다? 파운드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쪽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밸류체인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에는 원익 IPS, 테스, PSK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소재에는 원익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EUV 쪽은 FSD, SNS텍, 디바이스 ENG, 후공정 쪽은 이렇게 오사트 업체들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들어오시면요. 여기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제 영상의 설명란에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고정 댓글에도 달아놨으니까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추천주들 대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동주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뉴로메커도 150%, 위메이드맥스 100%, 미래나노텍 80% 이렇게 뭐 급등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꼭 사용하셔라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종목들 하나씩 볼 텐데요. 원익 IPS부터 보겠습니다. 뭐 반도체에 있어서 종합솔루션 업체, 장비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딱히 땡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가 흐름들이 이전에는 완전 바닥을 파고 급락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락 추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눈에 봐도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 구간 여기에 고점을 갭으로 뚫었어요. 이 갭이라는 것은 주포의 힘입니다. 돌파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지선들이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갖고 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죠? 테스도 굉장히 중요한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 업종들이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소재 업종들은 약간 후발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비 쪽이 훨씬 더 먼저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2030년까지 파운드리 공장을 완성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공장을 짓고요. 그리고 공장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린룸 이런 것들을 넣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 미리 CCS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겠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율 테스트를 하고요.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소재 업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이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장비 업체들보다 소재 업체들이 좀 후발로 따라가고 있는데, 후발로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올라갈 건데요. 그죠? 그래서 동진세미콘과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강한 것들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사트 업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마이크론이 기술력이 뭐 세계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마이크론도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가능성들은 아주 농후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이격들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어디까지 21선 밑에 내려와서 7번 구간 만들면, 여기 박스권 만들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마이크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역시나 테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나도 파동 보시면 4번 터졌고, 그죠? 5번 터졌고 6번 갔다가 돌파 못하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겟은 어디다? 여기입니다. 그죠? 7번 구간 지지선들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정고점 때 이 구간에 돌파해서 안착하는 구간이 여기 나온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리노공업은 박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ISC라든지 버닝 테스트, 또 소켓 테스트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얘네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DDR5까지 걸려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리노공업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보시고, 리노공업도 관심권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